안녕하세요. 필름 속 얼굴의 흥PD입니다. 한 ESPN 기자가 그랬죠. 우리나라엔 4대 엘리트가 있다고. 손흥민, BTS, 페이커, 그리고 봉준호. 렛츠고! 올해 2월 28일 날에 개봉한 미키 세븐틴을 미국 개봉일보다 한 5일 더 지나서 저는 시청을 했는데요. 많이 늦은 편이죠. 시청 전에 이제 살짝 조사를 좀 하고 갔는데 이 영화가 흥미로웠던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영화의 제작비가 1억 1,800억 달러. 하나로 하면은 한 1,700억, 2,0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 한국 감독님들 중에서는 최고의 금액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크리처물인데 요번이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3번째 크리처물이라는 거. 괴물, 옥자, 그리고 미키 세븐틴에서는 이제 크리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영화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최초의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을 보니까 실제로 러브 스토리랑은 좀 많이 거리가 있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전 조사하고 가니까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스케일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 살짝 소소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몰입도는 최고였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알겠는데 초반에 몰입했었던 부분이 막판에 가서 틀어지다 보니까 살짝 이랬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초반에 이해해야 되는 설정들이 있는데 그게 다소 길데 또 재밌어요. 미키는 왜 우주선을 탔고 왜 익스펜더블이 되었고 그럼 익스펜더블이라는 건 또 뭐고 그리고 미키는 왜 자꾸 나는 벌 받는 중이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왜 인간 복제는 미키만 하고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자아의 본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막 묻는데 그 몰입도가 좀 상당하거든요. 뒷부분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스토리텔링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자본주의와 배급화 그리고 생태주의랑 식민주의 같은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충돌 아닌 충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책을 구매해 읽어보다가 포기하고 찾아봤습니다. 확실히 원작과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양이 많고 그 중에 가장 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원작자는 에드워드 애슈턴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원작에서는 미키가 7번만 죽는데 근데 우리의 봉 감독님은 17번을 죽이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미키의 죽음이 뭔가 당연해 보여야 되고 평범한 일상이라고 느껴져야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횟수를 더 늘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봉 감독님은 17세에서 18세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때가 딱 그 뭐랄까 성년이 되는 시기라고 해서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미키 세븐틴은 뭔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되게 순수 덩어리 같은 느낌인데 반해 미키 에이티는 뭐 프린팅 됐을 때 선 하나가 빠져있던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상황을 되게 냉철하게 보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근데 되게 화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어른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두 캐릭터를 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미키의 직업이에요. 원작은 미키를 역사학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봉 감독님이 이 캐릭터가 인간 냄새를 풀풀 풍기는 캐릭터였으면서 그 설정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마카롱집 사장님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되게 크게 망했는지 사채업자한테 엄청 쫓기는 신세로 나옵니다. 지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이제 영화에서는 다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한 번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형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적에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어릴 적에 이제 미키가 엄마랑 어디 뭐 나가는 길에 차 안에 있었던 빨간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 사고가 크게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탓을 본인한테 엄청 돌리게 되죠. 그래서 늘 이제 미키는 자기가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마다 아니면 죽는 환경에 놓여질 때마다 자기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키 자체는 엄청 선한 캐릭터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치근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되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건 확실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두가 좀 깊이 있게 생각했을 법한 부분일 거예요.
미키 1부터 16까지 이게 다 죽었는데 과연 이 미키는 같은 미키일까? 일단 영화에서는 인간 복제를 무분별하게 사용 못하게 하는 설정을 딱 심어놨어요. 한 과학자가 그 프린터기로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필요한 곳에서 딱 한 명만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니플하임에서 미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작에서는 테세우스의 배를 얘기를 하면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인데 이 테세우스가 배를 한쪽으로 이제 세계를 누비는 거죠. 근데 배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마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계속 보수를 하는 거예요. 헝거를 뜯어내고 새로운 걸 부착을 하면서 보수를 하는데 막판에 그러면 완전하게 뜯어 고쳐진 그 배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랑 같은 배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익스펜더블의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아예 이거를 이제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키가 한 대사 때문이거든요. 미키는 이제 자신의 연속성을 이제 믿지 못해가지고 뱉은 말인데 미키 세븐틴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미키 에이트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랑 나랑은 다르다라고 아예 말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인지 미키 1부터 16까지는 같은 외모였던 것 같은데 17과 18은 앞니가 살짝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크리처인 크리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퍼라고 하는 존재는 본 감독님께서 크로아상을 보고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크로아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다 해서 그와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외모적으로는 살짝 뭐 징그럽기도 하면서도 막 귀엽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또 되게 똑똑하게 나와요. 그리고 되게 벌레처럼 보이는데 벌레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찾아보니까 본 감독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관객들한테 귀엽고 친숙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모델로 해서 모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바리바리 막 뛰어다니는 게 되게 귀여워요. 인터뷰할 때 인형 들고 계시던데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튼 이 외계인도 원작과 설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이 크리퍼라는 존재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신기가 있다고 하면 수신기가 여러 대 있듯이 독립되어져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인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영화에서는 각각 그 개체들이 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루코, 조코, 그리고 뭐 마더 크리퍼 이런 식으로 뭐 명명되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원작이랑 이 부분들이 되게 설정적으로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럼에도 원작을 크게 안 벗어나려고 했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는 설정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면은 그게 이제 모든 개체들한테 전달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로버트 패티슨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작품을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트와일라이트, 테넷, 해리포터, 그리고 뭐 더 배트맨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OCN을 통해서 더 배트맨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굵고 묵직한 그 목소리가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지금 이 영화에서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좀 뭔가 앵앵거리는 듯한 느낌이랄까? I should have read through it. 이것도 이제 좀 알아봤더니 로버트 패티슨이 되게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키 연습을 처음에 할 때 참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게스에서 스티브 오랑 자니 녹스빌이라고 하는데요. 본 감독님은 그걸 이제 전달받고 손톱으로 이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본 감독님이 참고하라고 전달한 작품이 영국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렌과 스팀피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Top of the morning, old paint. Hey, Stimpy, you forgot my dolls. 이걸 이제 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힌트를 주셨고 그렇게 탄생이 된 게 미키 세븐틴입니다. 미키 에이틴은 미키 세븐틴이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서로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버트 패티슨은 미키 에이틴을 위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참고를 하긴 했는데 그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제 로버트 패티슨이 외가리 역할을 더빙한 적이 있어요. No turning back now, my friend. 그때 했던 역할을 이제 참고하고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Why aren't you dead? 그래서인지 캐릭터가 더 풍성하고 다채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세븐틴이랑 에이틴이랑 뭐 앞니도 다르고 어떤 느낌이 서로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 힘든 메시지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책을 읽다가 포기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계속 읽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책 몰입도 있고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거를 조심스럽게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상상력을 이기는 영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